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잠실 아파트 모친 증여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앞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증여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근데 이 사안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증여가 아니죠? 네, 지금 월세 관련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후보자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세법상 쟁점입니다. 근데 뭐 마치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뭐 탈세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사안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어떤 세법의 문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 집에 살거나 자녀가 부모 집에 사는 것을 어떤 가족의 부양이나 동거 문제로 생각하지, 사실 뭐 5년에 현재 가치 1억 원 기준, 부동산 가액 13억 원대 뭐 이런 구조 계산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뭐 부모 자식 사이에 집을 그냥 빌려줘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생활 상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납세 의무 또한 후보자가 아니라 어머님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고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세무 전문가와 잘 검토하셔서 이 세법상의 문제는 성실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또 아까 양평 전원주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네 못 받았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후보자는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 부분은 받지 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지방 공무원이 보냈다. 말단 공무원이 공문을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한다. 말단 공무원이 뭐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계속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아까 김동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체국의 등기 기록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한쪽은 공문을 만들었고 한쪽은 못 받았고 그럼 중간에서 등기가 갔는지 기록을 확인하면 되는데 김동아 의원님께서 등기 기록 없대잖아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보냈다는. 근데 그걸 가지고 거짓말한다. 무슨 마치 말단 공무원을 후보자가 무시하고 어떻게 조롱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프레임을 짜고 몰아가세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리고 뭐 정자에 관해서도 정자는 왜 인청 전에 철거를 하고 잔디는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 정자 철거 청문회 대응용이 아니라 이 매매 절차, 이 처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기로 한 분이 요구해서 한 조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농지 처분 정리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네, 그 사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예. 부분은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이미 해명되었거나 또 실제 과장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해명은 듣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식, 그 약자를 무슨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가짜 프레임을 씌워서 거짓말한다 이렇게 몰아가시는 태도는, 이렇게 후보자 가족을 망신 주기식으로 몰아가시는 태도는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경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성과 성과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질의에서 저는 경제 정책보다는 사회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회부총리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복지, 돌봄, 뭐 노동, 지역사회 정책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한 부처의 업무로 해결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복지랑 연결되고 또 돌봄은 의료, 주거, 고용, 또 지역 문제는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사실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라는 축이 지금 사라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사회부총리 폐지 이후에 이런 사회정책 조정 기능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보고 받으면서도 사실 그동안은 이제 경제 관련된 경제장관 회의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었었는데 이 사회 쪽에 교육이나 보건복지 그리고 뭐 문화 이런 부분들의 연결고리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충분히 좀 한꺼번에 잘 보면서 봐야지 되고 청년 정책 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그러니까 돌봄 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돌봄, 의료, 요양 이런 것들, 주거생활지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받게 하는 굉장히 방향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죠. 그런데 이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라고 해서 복지부 하나만으로는 사업이 운영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뭐 아동, 의료, 요양 여러 가지가 연결되는 대표적인 다부처 사회 정책인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뭐 준비 부족, 인력 부족, 지자체 간 격차, 재정 부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총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부처의 경계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네,